러시아, 자동조종 시스템 갖춘 6세대 전투기 개발 착수. 현지 항공연구소 소장 5세대 전투기 수-57은 올해 실전 배치. 러시아가 제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고 현지 국립항공시스템연구소 소장이 밝혔다. 23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호흘로프 항공시스템연구소 소장은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서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호흘로프 소장은 6세대 전투기는 자동조종 시스템이 장착되는 것이 5세대 전투기와 차이라며 다른 모든 성능은 기존 전투기의 운항 속도, 기동 능력, 스텔스 기능 등을 향상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러시아는 현재 5세대 전투기 수호이-57의 시험을 마치고 양산을 시작한 상태다. 수-57 전투기 개발사인 수호이 실험 설계사무소는 지난 7월 인공지능 장치와 스텔스 기능, 넓은 작전 반경 등의 특징을 갖춘 5세대 다목적 전투기가 올해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6월 말 생산업체와 76대의 수-57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신형 전투기들은 올해 안에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57은 러시아가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등 실전 배치된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대항마로 개발해온 신형 차세대 전투기다. 지난 2010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 12대의 시제기가 생산돼 10대가 시험 비행에 투입됐다. 지난해 2월 말 2대의 시제기가 시리아 북서부 라타키아의 흐메이민 공군기지에 파견돼 실전 시험도 거쳤다. 1인 승인 수-57에는 적의 방공망 박힌 260km 거리에서 구축함 같은 대형 함정이나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KH-35U 공대함 순항 미사일, KH-38M 공대지 미사일, T-77M 공대공 미사일 등의 미사일 12기와 30mm 기관포 등이 장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하 5 이상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소리 없는 경쟁 치열. 미, 극초음속 비행, AI 기술 적용, 군지 드론 지휘 기능까지. 러시아, 황저 레이저 무기 탑재 무인기 개발.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유무인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일본은 대형 무인잠 수정 등 해양 부문 무인화에 주력. 미국과 러시아 등이 음속 5배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 일본은 대형 잠수정 등의 무인화에 주력하는 등 세계 각국이 치열한 신무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31일 발간, 배포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따르면 미국은 꼬리 날개가 없으며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과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엔진을 탑재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 전투기에 인공지능과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공중에서 무인 전투기 및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도 탑재할 예정이다. 러시아도 6세대 유무인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 무선 광저 레이더와 AI 기술,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할 예정이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도 개발 중이다. 중국도 무인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6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뉴런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낮은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비행 시험 중이다. 일본은 정찰용 무인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시제기 형태의 무인기를 시연하는 등 군용 무인기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됐다. 일본은 선진기술 실증기를 개발해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각국은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스텔스 물체 탐지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는 레이더를 개발, 초기 운용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수풀 투과용 레이더도 개발하고 미국 대군은 해면의 밀착 비행에 공격하는 다수의 순항 미사일을 자동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를 구축함과 호위함에 탑재했다.
수중 물체 이동에 의한 수면파 탐지가 가능한 SAR 장비 및 신호 처리 기법을 개발해 고고도 무인 항공기 글로벌 호크 등의 유무인 항공기에 적용하고 있다. 개인 전투체계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에서는 해군 실팀을 위한 수중 통신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육군은 근육 손상을 암시하는 근전도 변화, 뇌기능 손상을 암시하는 변화, 질병 조기 징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작용형 전자식 센서를 개발 중이다. 일본의 경우 군수 분야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무인 잠수정 분야에 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급 무인 잠수정을 비롯한 다양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는 등 해양 무인화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수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어뢰를 요격하는 요격 어뢰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방의 항모 및 핵잠수함 등을 목표로 초공동 어뢰를 개발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속 200에서 300km에 달하는 초공동 어뢰는 회피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이란도 러시아 기술을 이용해 초고속 어뢰를 개발, 실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과학기술조사서는 기품원이 세계 각국의 최신 무기 개발 동향을 소개하는 책자로 이번에 발간된 국방과학기술조사서는 작업 분할 구조 기반의 조사, 분석 기법을 최초로 적용했다. 이 기법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타 작업 과제를 상세히 구분해 기술 수준 진척도 및 격차를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텔스기 개발 야망 드러낸 일, 한반도가 위험하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차세대 전투기 상승도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이 적용됐다. 방위성 제공. 일본 정부가 자국 주도로 첫 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에 필적할 만한 기체를 국산화하겠다는 야망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용 중인 F2 전투기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생산한 것으로 2030년대에는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일본 정부는 F2의 공백을 대체하면서 국내 전투기 개발 및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신형 전투기 개발을 추진해왔다. 일본이 도입하고 있는 미국제 F-35의 스텔스 전투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6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는 계획이라는 평가다. F-35의 독자적인 스텔스 전투기가 더해지면 동아시아 한우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미스텔스기보다 우수할 가능성 높아. 일본 정부는 1조 5천억엔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신형 전투기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안에 기초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는 상상도만 나와 있는 수준이지만 영국 주도로 개발이 진행 중인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나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Su-57처럼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공군은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의 폭격기와 정찰기, 전투기를 잇따라 투입하며 미국,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J-20과 FC-31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중국을 상대하려면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필요하다.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공중전 능력이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스텔스 기술과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중국 해군 함정을 먼 거리에서 공격하는 데 필요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운용 능력도 필요하다. 중국 해군은 중국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아시아 최대 크기의 구축함인 05급을 취역시켰으며 이미 보유 중인 2척의 새로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다.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 해군 구축함의 방공 능력을 피해서 공격을 감행하려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버금갈 정도로 멀리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F2의 퇴역이 시작되는 2030년대 중반에 후속기를 도입할 방침으로 F2와 같은 수량인 90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기술 실증기로 만든 X2 전투기가 있지만 독자 개발을 진행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미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과의 개발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 디플로맷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8에서 2019년 글로벌 방산업체에 정보 요청서를 보냈다. 방위성의 정보 요청서에 대해 영국 BAE 시스템즈, 유럽 에어버스, 미국 로키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먼, 보잉이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회사는 로키드 마틴이다. 로키드는 F-22의 설계에 F-35의 전자장비를 장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냉전 시절 막바지에 개발된 F-22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는다. 최신형 기종인 F-35A는 스텔스와 더불어 전자장비 성능이 우수하다. F-22의 하드웨어와 F-35A의 전자장비가 결합하면 F-22보다 우수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 다만 로키드 마틴이 제시하는 개발비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다. 노스롭 그루먼은 과거 F-22에게 밀려났던 YF-23을 보잉은 F-15를 개량한 것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세대 이전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은 작다. BAE 시스템즈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영국 롤스로이스 등과 합작 개발 중인 템페스트는 6세대 전투기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나 양산 시점은 2035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일본의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 에어버스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스페인이 참여한 가운데 2040년 상용화를 목표로 120억 유로를 투입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유럽 미래전투항공체제를 주도하고 있으나 BAE 시스템즈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실정이다. 한쪽 스텔스 KF-X로는 맞서기 어려워. 우리나라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시스템, LIG 닉스1,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F-35A보다 낮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과 전자장비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KF-X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와 대등하게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가 스텔스기를 요격하기 위한 맞춤형 전술을 사용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지만 일본은 조기경보 통제기와 전자전기, 공중급류기 등 지원 전력을 충실히 갖추고 있어 이조차도 쉽지 않다. F-35A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내에서도 6세대 전투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5월 공군발전협의회가 4차 산업혁명과 항공우주력 건설을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 박기태 당시 공군본부 전략기획 차장은 6세대 전투기의 특징을 인공지능, 스마트 스킨,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탑재 등으로 제시하며 KF-16 전투기가 퇴역하는 2040년 이후 전력 공백에 대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극초음속 엔진, 적외선 및 광학 탐지 회피 스텔스 기능, 고용량 네트워크 기술, 유무인 복합 운용 개념 등을 6세대 전투기 성능으로 분류하고 6세대 전투기 전력화 시기를 2035년 이후로 전망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미디어데이가 열린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 KF-X 실물 모형이 계류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내에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매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KF-X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6세대 전투기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기술과 예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전자전 기술이다. 인공지능으로 각종 정보를 융합해 조종사의 의사결정을 돕고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전자전을 통해 아군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기체 외형보다 전자장비나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이유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이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
4.5세대에 해당되는 KF-X 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KF-X 개발 및 생산비는 18조 원 정도다. 6세대 전투기는 KF-X보다 생산 규모가 적지만 연구 개발비는 KF-X보다 많을 수도 있다. 예산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공동연구 개발 방식이 있지만 선진국을 개발 파트너로 설정하면 독자 기술 개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외국 기술을 사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어렵더라도 관련 준비는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첨단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2040년까지 유지할 전력을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항공무장을 새로 도입하거나 비스텔스기로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전술, 스텔스 탐지 기술 등 적은 비용으로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채 시간을 낭비한다면 한반도 일대에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안심하고 날아다닐 공간은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늘의 지배권을 잃어버리면 안보도 지킬 수 없다. 지금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할 이유다.